부등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중등하고 일단은 이제 뭐 어쨌든 분리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입장에서 부등식을 나눠보면 이제 조건 부등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할 절대 부등식이 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일단은 조건 부등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방정식하고 비교를 하면 그냥 이제 아니 등식하고 비교를 하면 방정식 같은 개념. 조건 부등식은 미지수에 따라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등식이고 참이 되는 조건을 구하는 게 그 부등식을 풀어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 2x 빼기 4가 0보다 크다 이러면은 x가 2보다 클 때는 참이고 그러니까 즉 x가 예를 들어 3은 참이고 x가 1일 때는 거짓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부등식이 조건 부등식.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1차 부등식이라든지 2차 부등식 등등등은 이 조건 부등식에 해당되는 부등식.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러면은 이제 조건 부등식을 우리가 푸는 거고요. 그렇죠? 절대 부등식은 얘는 이제 그 등식하고 비교하면 이제 항등식 같은 개념. 얘는 이제 항상 성립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 되겠죠. 부등식이고 얘가 이제 명제에서 얘가 왜 들어오게 되냐면 얘가 항상 참이니까 다음 부등식이 항상 참인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과정이 부등식 증명인 거고 그 부등식 증명에서 참인 걸 확인했고 그 확인한 것들을 우리가 수학 연산을 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활용을 하자가 요 절대 부등식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면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얘가 이제 a가 b보다 큽니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다일 때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게 얘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큽니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증명하는 과정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보통 증명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절대 부등식을 우리가 좀 분리를 좀 해보면은 가장 편한 건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x 제곱이 있고 y 제곱을 더했을 때 얘는 실수 xy라고 했을 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성립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그냥 배경 지식으로 깔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복수수 하면서 복수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그랬었죠. 0보다 작고 0보다 크다가 없어. 그럼 부등호가 들어간 식을 다루는 순간 우리는 어느 범위에서 다룰 거냐? 실수 범위에서 다룰 겁니다가 되는 거.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뭐 대학 가고 이러면은 복수수를 이제 평면 좌표평면에 다루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지수에서도 활용하고 뭐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 보통 수학까지 넘어오고 나면은 보통 복수수는 잘 안 달아요. 잘 안 달아. 2차 방정식까지 다루고 실수해서 다룰 거다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 실수 xy에서 제곱한 게 0보다 크다고요. 얘가 뭐 3개가 돼도 마찬가지, 4개가 돼도 마찬가지. 그럼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했던 게 우리가 앞서서 방금 했던 거 앞서서 했던 문제 중에서 이게 있었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됐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에서 배웠던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 얘가 정리가 되는 게 2분의 1에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의 제곱이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제곱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간간히 좀 등장하는 절대부등식 하나. 그럼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게 또 있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얘만 플러스로 바꿔버리면은 A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다. 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되는 형태가 나오면 절대부등식인 거고, 근데 그걸 또 활용해서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는 게 절대부등식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2차 부등식 중에서 2차 부등식이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일단 얘를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접하든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게 되니까 A가 일단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보통은 얘가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부등호가 0보다 큰 거 아니야 하는데 X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됐을 때 얘도 일종의 이제 절대부등식이 될 거다. 얘도 항상 참이되는 거. 참이되는 절대부등식이 될 거라고. 만약에 이제 얘가 똑같은 식인데 얘가 이제 부호가 없으면 0보다 크다라는 게 있고 얘가 절대부등식이 되면 A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똑같고요. 똑같고 그리고 이번엔 D가 이번에는 붕 떠 있는 것만 해야 되니까 0보다 작다로 오겠죠. 얘가 또 항상 참이되는 조건. 이게 부등호방이 많이 바뀌어 있으면 얘는 뭐 어차피 양수로 바꾸고 생각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이번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번엔 그래프 기형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a 값만 0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판별식은 방향이 안 바뀌고 그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다. 참고 삼아 얘도 같이 묶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판별식의 방향이 x축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가 아니라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 갖고 그의 개수 갖고 판단하는 것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절대부등식이 되는 경우까지 해서 얘는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랑 그런 내용들을 다룬 거고요. 네, 얘를 또 이제 판별식을 써도 되고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확인을 해줘도 되고 그렇죠? 이따가 뒤쪽에 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자주 사용하게 될 절대부등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했던 게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 산술평균, 기하평균인데 일단 문자적 의미는 산술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평균이야.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했을 때 과목 수대로 더해서 그걸 나누죠. 평균 나눠서 평균을 내지. 그거. 그러니까 x하고 y를 우리가 평균을 내는데 두 개를 더했으니까 2로 나눈 게 이제 산술평균. 덧셈에 대한 평균. 혹은 얘는 이제 교육과정 외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3개를 더했으니까 3으로 나눈 게 이런 게 산술평균. 그럼 얘가 4개까지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겠죠. 여기까지 더하면 얘가 산술평균. 얘가 덧셈에 대한 평균. 그리고 기하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은 곱셈에 대한 평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들어봤을 줄이죠. 그러니까 그 산술적으로 우리가 증가한다. 이러면 1차 함수적으로 해서 직선 증가한다.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곱셈의 형태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곱하기 하면 가파르게 올라가지. 그때 표현이 쓰는 게 이제 기하급수죠. 이런 건데 곱셈에 대한 평균이야. 그렇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평균이어서 두 수를 우리가 곱해요. 두 수를 곱한 거 우리가 평균 낼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x를 두 번 더해서 다시 x로 만들면 2로 나눠서 x가 됐었죠. 그럼 x를 우리가 두 번 곱해서 다시 x로 만들면 여기다 뭘 씌우냐? 근호를 씌우죠. 맞죠? 그렇게 해서 기하평균 같은 경우 여기다 루트를 씌워서 2분의 1제곱을 해준다. 그렇죠? 얘가 이제 기하평균.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해서 얘는 우리가 반 정도 암기해서 사용을 하죠. 반이 아니라 그냥 외워서 사용을 하자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사용을 하자고요. 특히나 이 2개짜리는 우리가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능순 하나에 쓰면 좋고 얘랑 또 같은 모양이 되는 게 양쪽에 2를 곱해서 x 더하기 y가 2의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이제 미리 이거 곱해준 형태, 이 형태도 많이 쓰니까 그냥 참고. 그렇죠? 근데 이거 쓰다가 또 얘랑 또 섞어서 쓰고 이러면서 틀리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제 좀 본인들이 연산 습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만 연습. 이거는 뭐 본인들이 꼼꼼히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거다고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정의는 이거고 여기다 양쪽 2를 곱해서 이 형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할 거다. 그럼 이게 참고 삼아만 보세요. 얘는 이제 교육과정에 빠졌으니까 얘는 이제 세제곱근이라고 나중에 수원 들어가면 배워. 그래서 이제 곱셈에 대한 평균을 그러니까 3중 세제곱근을 하는 거고 4개를 곱했을 때는 4제곱근을 하는 거고 얘도 증명 자체는 안 하지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 사용할 산술기하평균은 여기까지. 그렇죠? 이게 옛날 교육 과정의 조합평균이라 그래서 뭐 그런 게 또 섞여 있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잘라내고 어차피 얘랑 사용하는 게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증명 자체는 아까 했던 완전 제곱식이야. 여기서 2를 곱한 거 여기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은 x 더하기 y에서 마이너스 2 루트 xy를 빼면 얘가 x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2의 루트 x 곱하기 루트 y 플러스 루트 y의 제곱의 형태로 바꿀 수 있고 얘가 루트 x 빼기 루트 y의 제곱이고 얘가 제곱식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0을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성립할 겁니다.
얘가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할 겁니다. 됐죠? 증명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사용을 하면 되고, 근데 증명한 식에서 우리가 또 뭘 찾게 되냐면은 얘가 언제 0이 되냐면 요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썼던 두 숫자가 서로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등호가 서로 다르면 얘가 클 거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얘는 우리가 특히나 유리함수, 무리함수하고 뒤쪽 후반부로 가면서 불쑥불쑥 얘를 썼을 때 편한 연산들이 많아. 물론 얘를 안 쓰고 2차 방정,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걸 써서 풀 수도 있지만은 얘를 썼을 때 식이 좀 간결해지는 게 많으니까 의도적으로 좀 쓰고 얘가 또 얘가 얘를 쓰면 안 되는 문제도 좀 몇 번 경험해보고 수화해서 얘를 좀 숙달을 하고 그 다음 과정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 이득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쓰게 되는 선수평 기하평균은 코시 슈바르츠 부분식. 얘인데요. 얘는 사실 잘 안 써. 잘 안 쓰는데 그냥 수학 때 시험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이제 선행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잘 안 쓰니까 시험 때 만나면 또 어려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좀 그러니까 문제가 등장했을 때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다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소중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르죠. 얘도 증명을 좀 하면 일단 먼저 쓰면 a제곱 더해 b제곱이랑 x제곱 더해 y제곱을 한 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ax 더하기 by 곱한 거에 제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모양 자체를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좀 써놓고 숫자를 맞춰가서 푸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아마 편할 거야. 증명 자체는 그냥 전개해서 빼면 돼요. 그러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으로 그냥 전개를 할 거고, 얘도 전개할 식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의 플러스 b제곱 y제곱이고, 얘를 우리가 뺐을 때 나오는 식이 a제곱 x제곱은 사라질 거고 b제곱 y제곱도 사라질 거고, 남는 게 a제곱 y제곱에서 빼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2ab xy로 바뀔 거고, 얘가 그대로 플러스 b제곱 x제곱 나오면은 얘가 ay 있고 bx 있으니까 얘가 또 ay 빼기 bx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씩 묶일 거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뺀 게 0보다 크거나 하니까 얘가 성립을 할 겁니다로 그냥 증명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인데, ay하고 bx가 서로 같을 때가 얘가 이제 등식이 성립할 조건이다 기억을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좀 생긴 게 살짝 불편해. a하고 y 곱하면 내항 곱하듯이 ay 곱하기 bx 한 개 서로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할 거다. 이게 좀 생긴 게 불편해서 양쪽을 a, b로 나눠버리면은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서로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할 거다. 혹은 x 대 y하고 a 대 b가 서로 b가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요 경우가 편할 때, 요 경우가 편할 때, 요 경우가 편할 때 있는데, 어쨌든 요 모양 세 가지 모양들 기억을 좀 해주면 어느 게 편할지 사용을 하면 되고, 아니면 굳이 기억을 안 하고 얘만 쓰겠다 이러면 얘만 그냥 써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등식이 성립한 조건까지. 근데 이제 얘도 그렇고 문제가 이제 한 결을 더 가게 되면 보통 다 등호 성립 조건에서 문제를 한 코플 더 넣으니까 요거까지 우리가 학습을 등호 성립 조건까지 연습을 좀 해두면 좋겠다. 그렇죠? 일단 절대부등식에 나온 거 정리를 쭉 했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넘겨보면 절대부등식 이게 그냥 기출에서 좀 뽑아온 거야. 실제로 작년 재작년 기출 문제들인데 한번 일단 1, 2, 3번 먼저 한번 쭉 해봅시다. 1번부터 3번까지. 생긴 게 조금 이제 단순하진 않죠. 1번은 좀 괜찮을 건데 2번하고 3번, 4번, 5번. 산술기하, 절대부등식 이렇게 문제들 풀어보십시오.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세 문제 먼저 봅시다. 두 문제 마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게 또 은근히 오답률이 꽤 높게 나오긴 했어요. 얘가 절대부등식이라는 얘기인데 얘가 이제 그냥 x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y가 섞여 있으면서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뭐 요거죠. 일단은 그냥 뭐 직관적으로 가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여기서 이제 완전제곱 만들기에 필요한 게 ay를 2로 나누면 2분의 ay 그리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a제곱 y제곱 얘를 이렇게 쪼갠다 생각하면은 얘는 플러스 4분의 4가 1이고 거기서 a제곱 뺀 거에 y제곱 형태로 이거 바꿔줄 수 있고 앞에 세 개를 묶으면 x 더하기 2분의 ay의 제곱이고요. 얘 거는 어쨌든 앞에 4분의 4 빼기 a제곱이 붙어있고 y제곱이고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절대부등식 되려면 요 y제곱 앞에 있는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될 거다. 그래서 4 빼기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이제 2차 부등식 풀면 마이너스 2랑 2 사이가 될 거니까 모두 5개가 돼서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얘를 또 판별식도 마찬가지 쓸 수 있어. 근데 이제 당황하지 말라고 그냥 하는 거야. 이제 판별식을 쓰면 x에 대한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쓰면 ay, x의 y제곱이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 쓰면 ay의 제곱 빼기 4의 이렇게 곱한 형태니까 4의 y제곱이고 그렇죠?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가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빼기 4의 y제곱으로 묶일 거고 그렇죠? 묶일 거고 얘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써도 풀려요. 근데 이제 y 때문에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y를 그냥 1 취급하고 얘는 약간 살짝 좀 꼼수 그냥 꼼수틱하게 풀어도 여기서 a제곱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판별식 나오고 그냥 풀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건 그냥 꼼수틱하게 그냥 y를 1로 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앞에처럼 그냥 원론적으로 풀어도 되고 판별식 써도 풀리고 그냥 y에다 1 놓고 풀어도 풀리고 그렇죠? 이게 당황해서 틀리더라고. 2번은 이제 식이 얘는 그냥 문제를 좀 적당히 비튼 거예요. 네, 어렵게는 아니고 이제 상위 기출일 건데 문제를 그냥 적당히만 좀 비튼 건데 요거를 보는 순간 우리가 단원을 알고 푸니까 또 학교 내시는 얘가 이제 절대부등식 문제라는 거를 알고 접근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뭐는 쉽게 못 바꾸냐면 분모는 쉽게 모양을 바꿀 수가 없지 비틀 수가 없으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까 분모는 못 바꾸는데 분자는 우리가 얘에다가 맞춰서 모양을 맞추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1을 먼저 쓰고 분수꼴로 된 것들을 밑에다 깔아서 쓰고요. 여기서 이제 남는 것들을 오른쪽에다가 씁시다. x제곱, y제곱 썼고 마이너스 2x 필요하고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최소값을 구하냐?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2차 방정식 형태니까 얘가 어떤 때냐면 x 빼기 1의 제곱이고 얘가 x 이꼴 1일 때 얘가 0으로 날아가면서 최소값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얘가 최소값 구하는 과정이 역수관계니까 얘는 0으로 날렸고 얘가 뭐보다 커왔냐? 2배의 루트 안에서 두 수를 곱한 값 4죠. 그러니까 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L값은 4인 거고요. 여기서 산술계열을 썼고 어디서 산술계열을 썼냐면은 어디서 썼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1분의 4에서 썼고요. 이 결과식값 4니까 얘를 2로 두고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입니다.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가 서로 같으려면 얘가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죠? 어쨌든 등호 성립 조건에서 우리가 찾았고 여기서 x가 1이니까 a는 1인 거고 b는 0인 거고 그리고 L값이 4인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약간 식을 조금 복잡한 듯 줬지만
이제 생각보다 풀이가 길진 않은 형태 문제. 그렇죠? 3번은 서술형인데 먼저 한번 풀이를 얘는 약간 좀 꼼꼼해야 되는 형태인데 문제 자체는 쉽게 줬어요. 얘는 a 더하기 b가 7이고 그리고 a 더하기 b분의 4 곱하기 그리고 b 더하기 a분의 9 a의 최소값 a가 m이고 b가 n일 때 최소값 얘를 받는다. 이렇게가 문제죠. 여기서 이제 또 접근을 하면요. 얘는 바로 산술계를 못 쓰고 전개를 하면 얘가 이제 AB 플러스 9 더하기 4 더하기 AB분의 36이 될 거고 얘는 이제 AB 더하기 AB분의 36이 더 13이고 여기서 우리가 산술계를 쓰면 2배에다가 AB 곱하기 AB분의 36하고 이 13은 따로 우리가 바깥에 써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최소값은 얘가 약분되고 6이니까 12 더하기 13이 돼서 최소값 L은 마찬가지 20으로 확정이 되고요. 아까도 등호 성립 조건이 우리가 산술계를 여기서 썼어요. 그러니까 AB하고 AB분의 36이 서로 같을 때가 산술계야. 등호 성립 조건. 그럼 양수라고 했으니까 AB가 6일 때가 되겠죠. 6일 때. 근데 A 더하기 B가 7이니까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가면 A가 1이고 B가 6일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쓰면 이제 감점이 살짝 있고요. 여기서 또 A가 6이고 B가 1이고 L이 25인 것까지 해서 답을 두 쌍을 써줘야 이제 사수력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약간 얘는 이런 형태 문제. 그렇죠? 그래서 산술기하 쓰고 결국은 조금 한 걸음 더 가서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에서 얘까지 좀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보통 이제 학습이 좀 얕으면은 저기서 등호 성립 조건 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자, 저기까지 갑시다. 자, 오른쪽에 4번, 5번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4번은 식정리 좀 해보면 얘는 산술기가 나올 거고 한번 해보면 5번은 그 푸시슈바인데 문자가 우리가 좀 익숙치 않게 된 거고 한번 부딪혀 봅시다.
이제 좀 얘가 이제 서술형을 가정 서술형 문제니까 그렇죠? 그럼 화물 운반비 화물 운반비가 뭐라 그랬냐면은 거리에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요? 비례상수 A가 필요해요. 얘를 AX 10,000원이라고 보시고요. 10,000원으로 두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고 물류창고를 지금 토지 사용료도 마찬가지로 얘가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뭐가 필요하냐면은 반비례 상수가 필요합니다. 10,000원으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뭐부터 구하냐? 비례 상수랑 반비례 상수를 구하는데 x에다가 10km 떨어졌을 때니까 10x가 화물 운반비 1,000,000원이죠. 조금 문제가 치사하게 또 자리를 바꿔놨어.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10x 아니지. x에 10이니까 10a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a가 100이 되는 걸 구해주고 100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또 10을 내니까 10분의 b가 250만 원이니까 여기서도 또 b가 2,500인 걸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합이 최소가 되니까 합을 구하면 이거 화물 운반비하고 토지 사용료의 합을 구하게 되면 얘가 A가 100이었으니까 100x 더하기 x분의 2,500으로 쓰는 거고요. 여기서 최소가 될 때 x값을 구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산술계를 쓰면 2배 이제 100x 곱하기 x분의 2,500이고요. 얘를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요거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소가 될 때 거리니까 100x하고 뭐가 같을 때냐면은 x분의 2,500이 서로 같을 때고요. 그럼 x제곱이 25가 될 거여서 따라서 우리가 구한 x는 5km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돈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정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중1 문제야. 그러니까 중1에서 사용하다 문제인데 갑자기 불쑥 넣어놔서 조금 많이 헤맨 것 같더라고. 작년에 풀 때. 이렇게. 그렇죠? 5번은 이제 조금 주의 깊게만 봐주면은 괜찮은데 얘가 작년에 좀 서술형 시점을 학교에서 이상하게 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시점했었는지. 감점이 좀 많았나 봐. 산술계열 쓰지 말려고 했던가. 아무튼 자 일단은 주어진 식이 실수 ABCD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였고 그리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8이다 이렇게 줬을 때 얘가 서술형 이게 아마 10점짜리인가? 8점짜리였던 것 같아. 8점짜리였던 것 같아. 그래서 AC 더하기 BD의 최소값 AC 더하기 BD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고 이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AB 더하기 CD야. AB 더하기 CD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고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얘가 섞였어. AC, BD로. 그럼 얘가 이제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오늘 했던 문자가 조금 모양이 바뀔 거니까 주의 깊게 좀 보게 되면은 얘가 섞여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푸시슈바를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뭘로 바꾸게 되냐면은 A하고 B는 그냥 두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X하고 Y 대신에 얘를 C하고 D로만 바꿔주면 X하고 Y 대신에 C하고 D로만 바꿔주면 AC 플러스 BD의 제곱으로 해서 푸시슈바 부등식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냥 대입만 좀 따로 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2하고 8 내면은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얘가 16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그럼 AC 더하기 BD라는 값은 얘가 4보다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구한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로 정리가 되겠죠. 얘는 이제 푸시슈바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산술기야. 그래서 얘는 이제 따로따로 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얘를 2로 나눈 값이 크거나 같다 루트 안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한 형태
그래서 얘는 절대값 AB가 돼서 얘의 최소값은 1이다가 되겠죠. 1이다. 그리고 마찬가지 AB의 최소값은 1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제곱 더하기 D제곱에서도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게 되면은 루트 안에 C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D제곱이고 얘도 절대값으로 나올 거니까 CD가 되겠죠. 그럼 CD가 뭐보다 작거나 같냐?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CD의 최소값은 4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그죠? 최대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최대값인데 얘의 최대값 소리 잘못했습니다. 이거 1이 뭐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죠? A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B의 최대값은 1, CD의 최대값은 4.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은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는 게 n 더하기 m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돼서 얘는 1이 될 겁니다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문제를 대충 보도 문제고 대충 보면 안 되기도 하고 얘는 서술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해서 줬어요. 좀 1년의 과정들이 같이. 그렇죠? 이게 실제 작년에 이제 그 절대부등식에서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까다롭던 형태 문제인데 물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정리한 대상은 준비했습니다. 넘겨서 이제 함수 좀 정리해볼게요. 함수 정리하고 교정이 스텝 1까지만 해보면 돼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함수 정의부터 과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좀 얘도 살짝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정의를 언제 처음 배웠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2학년 1학기 때 이제 1차 함수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제 살짝 껴서 배웠는데 일단 이제 정의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렇죠? 정의에서 이제 첫 번째 개념 우리가 하게 되는 거는 함수보다 대응이라는 관계. 대응이라는 관계. 대응이라 그러면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값에서 다른 하나의 값을 매칭시킨다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흔한 게 우리 주변에서 학교에서 출석 번호 같은 거. 학교에서 만약에 시우가 5번이야. 그럼 5번을 보면 시우가 대답을 하겠지. 아니야? 아니, 물론 아니겠지. 그 생각 찍었으니까. 아무튼 번호가 5번이면 누구 있고 3번이면 누구고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겠죠. 지금 잡니까? 윤서 괜찮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 그래서 보통 x라는 집합의 원소에서 y라는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짝을 지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이라고 하고요. 그 대응의 관계는 뭐 이런 거다 하고 근데 그 대응 관계에서 우리가 정의가 되는 게 함수인데 그 대응되는 관계에서 x의 원소 하나가 오직 y의 원소 중 요거는 이제 오직 하나만 대응 될 때 이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x에서 y로의 분수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면은 x 입장에서 y를 하나씩만 갖는 게 함수인 거. 근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얘기가 이제 출석 번호라고 했죠. 만약에 3번을 했는데 3번에 시우도 있고 뭐 민찬이도 있어. 그럼 그 출석 번호 3번이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없지.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가까우니까 키보드 같은 거 눌렀을 때 키보드 좌판에 써 있는 글씨에다가 우리가 F를 눌렀어. F를 눌렀는데 어떤 때는 F가 나오고 어떤 때는 뭐 D가 나오고 이래. 그럼 그 키보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 X값 누르는 버튼 하나에서 하나의 결과값이 나와야 그걸 쓸 수 있으니까 X 입장에서 하나당 하나야. 물론 이제 그 키보드가 1번 키가 2개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어쨌든 X 입장에 하나당 하나일 때 우리가 함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의가 되고, 근데 이렇게 해서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중등 때는 이 집합이라는 표현을 빼고 그냥 하나당 하나를 썼고요. 근데 고등어사는 우리가 집합을 배우면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x라는 집합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값을 정해주는 x 값들이 포함된 집합에서 얘가 이제 정의역이 되는 거고,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값을 받을 준비를 하는 녀석들, 그 집합 y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얘는 공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역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x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 y 값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얘는 함수 값이고요. x에 따라서 매칭된 함수 값들. 그리고 이 함수 값들의 집합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기로. 얘는 이제 그 fx고, fx가 x는 정역의 원소다. 이렇게 해서 치역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라 그러면은 공역을 의미하는데 치역이랑 구분을 좀 지어줘야 돼. 그래서 x에서 y로 함수라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값들은 다 함수값을 가져야 하지만 여기 있는 공역들은 일부만 선택해서 함수값을 가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문제 같은 경우 y표 x제곱에서 얘가 보통 이제 정의역 치역이 없으면은 실수로의 함수야. 그럼 정의역은 이제 실수 전체 함수고요. 근데 공역도 실수 전체 함수고요. 근데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면 치역은 뭐가 될 거냐? y가 여기서 x제곱의 함수값을 갖는 녀석들 돼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 치역이 될 겁니다. 그렇죠?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좀 구분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함수에서 이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이게 이제 뒤로 함수 여러 가지 함수들을 배우다 보면은 정의역하고 특히나 치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역함수를 할 때도 그렇고 역함수가 x에서 y로 함수고 원래 함수가 x에서 y로 함수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함수죠. 그 입장이 바뀌니까 정의역이었던 게 치역으로 가고 치역이었던 게 정의역으로 가고 그런 게 또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니까 지금 일단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자. 그렇죠? 이게 개념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함수. 세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함수인데 서로 같은 함수. 함수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우리가 함수와 우리가 정의에서 뭐였냐면 x에서 y로 이제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였어. 그렇죠?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1하고 2에서 1, 2로 가고 1, 2로 가는 함수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f라는 함수고 얘가 g라는 함수도 얘가 1에서 2로 가는 1, 2로 가는 함수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함수랑 이 함수는 1, 2라는 정의역과 1, 2라는 정의역에서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다가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그냥 x야. 근데 이제 gx는 절대값 x야. 얘가 실수 전체에서 보면 같은 함수가 아니죠. 근데 정의역을 얘가 양수로 줬어. x가 0보다 크다로 두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정의역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두게 되면은 gx도 뭘로 정의되냐? x로 정의되고 서로 같은 함수가 되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서로 같은 함수에서 식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 함수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게 보통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x제곱 빼기 1로 두고요. 그 gx라는 함수를 2x 더하기 1로 줍니다. 얘가 서로 같은 함수이기 한 정의역을 구하시오 이러면 x제곱 빼기 1하고 2x 더하기 1을 갖다로 놓고 2차 방정식 풀어서 x값을 구하면 그게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의 문제를 우리가 줄 거라고 해주면 되겠죠. 서로 같은 함수가 이렇다 정도고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연립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연립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고 이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 정의에서 우리가 또 하나 그래프로 확인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들을 좀 그리면은 얘가 1차 함수죠. 1차 함수고 그리고 얘는 반비례 함수 그리고 2차 함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말로 표현도 했지만은 얘는 이제 말 그대로 함수야. x에서 하나당 하나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x가 0이 아니가 들어가게 되면은
x에서 하나당 하나 매칭이고요. 얘도 얘랑 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도 x 입장에서 하나당 하나. 얘 값이 겹쳐도 y 입장에서 두 값을 받는 거고 x 입장에 하나씩 가지니까 여기까지는 다 함수가 맞고요. 근데 원의 방정식 얘가 이제 함수라는 표현을 하고 원의 방정식으로 쓴 이유는 이제 x 값 하나당 y 값이 두 개가 매칭이 되죠. 이런 경우 함수가 아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비슷한 그림으로는 그래프에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당 두 개씩 매칭이 되니까 얘도 함수가 아닌 얘기죠.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함수라고 또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단원명으로 배우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이런 거 가지고 분류한 건 아니고 괜찮아? 괜찮습니까? 너무 달아서 줄일 수 있어. 그죠?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분 짓는 게 1대1 함수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대1 대응. 일단 요 두 개부터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상수함수가 되겠죠. 상수함수 이렇게 정리가 될 거랍니다. 그래서 1대1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x 입장에서 y 입장에서 하나당 하나야. 근데 이제 구분을 좀 지으면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으면은 x가 하나당 하나 하고 얘가 남아도 상관없는 게 얘가 1대1 함수. 근데 1대1 대응이 되면 이런 원소가 없어야 돼서 1, 2, 3에서 매칭이 다 빠짐없이 되는 경우가 1대1 대응 함수.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어떤 경우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되면 얘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1대1 대응일 때는 이 공역에서 남는 원소가 없어야 된다로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1대1 함수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얘도 등장을 자주 하니까 x하고 x2가 서로 다르다이면 다른 값을 가지면 이 함수 값에서도 다른 값을 가질 겁니다. 얘가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제에서 배운 대우를 쓰면 fx1하고 fx2가 서로 같다이면 x1하고 x2가 서로 같습니다. 해서 이 표현도 다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얘는 보기에서나 문제 속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얘는 반정도 얘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얘가 등장하면 1대1 함수구나 에서 시작을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는 말 그대로 본인을 넣었을 때 본인이 된 함수여서 그냥 y = x가 항등함수고 얘는 이제 하나로 결정되겠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 다 하나의 값으로 결정돼요. y = 1이라든지 y = 2라든지 y = 3이라든지. 그래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는 이제 실제로 좀 문제를 추리하듯이 푸는 거랑 혹은 함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 좀 나올 거고 경우의 수랑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이 두 놈 중에서 특히나 이 1대1 대응이 우리가 출제할 때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합성함수 역함수 다음 시간에 좀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넘겨서 문제를 좀 봅시다. 주로 이제 1대1 함수 위주로 달아놨는데 6번은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일 때 얘기한 거고 7번하고 8번 그리고 9번, 10번 다 1대1 대응 함수. 일단 이 5문제는 한번 쭉 풀어볼게요. 각자 풀고 B하고 DF 합시다. 여기는 좀 센이랑 이렇게 좀 따와서 1대1 함수 위주로 좀 다뤘어요. 한번 5개 풀어볼게요.
잘렸다, 그지? 8번은 x 집합을 줘야 되겠죠? 얘는 누구 주냐? 내 맘대로 주자. 얘는 8번은 x 집합 위에 좀 참고합시다. 내 맘대로 주긴 했는데. 문제가 잘렸네. 천천히 한번 봅시다. 6번은 내가 좀 문제를 잘못 넣었어.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를 넣어가지고 내가 좀 잘못 넣었는데 그냥 풉시다. 합성함수인데 이거랑 같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gx가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얘는 이제 좀 항등식 개념이랑 섞여 있으니까. 이제 얘는 g라는 함수에 f를 넣는 거죠. 좌변은. 얘를 좀 정리하면은 이제 a에다가 x절에 3x 빼기 2가 들어가는 형태로 정리하면 얘는 3ax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자, 같은 방식에서 fg도 마찬가지 f라는 함수에다가 gx라는 함수를 넣는 형태. 얘는 이제 합성함수인데 3에다가 ax 더하기 b를 넣는 형태고 마이너스 2니까 얘도 3ax에다가 플러스 3b 마이너스 2죠. 얘가 이제 서로 같은 함수이기 위해서는 x의 개수는 서로 어차피 같으니까 뒤쪽에 있는 상수항이 서로 같은 경우가 될 거고 3b-2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거니까 b를 소거합시다. 그러니까 b가 넘어가면 2b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니까 b 값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정리. 얘를 이제 g라는 함수에 넣으면요 얘가 ax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얘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이니까 ax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얘는 항상 x가 1일 때 y 값이 1을 지나갈 거다. 이렇게 답이 4번이 되겠죠. 얘는 좀 아까 설명한 거랑 좀 관계없는 문제여서 소개합니다. 7번은 1대1 대응인데 얘가 좀 자주 등장하는 형태. 얘가 이 a 값에 상관없이 그래프가 언제 갈리냐면 이 절대값에서 들어가고 해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뀔 거야. 그렇죠?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때 기울기가 더 작을 거고.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쭉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서는 얘가 이제 x 값에 따라서 y 값에 두 값을 갖게 되는 게 있으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겠죠? 그럼 1대1 함수가 되려면 얘가 쭉 증가하다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 두 경우가 돼야지 1대1 함수가 될 거다. 1대1 대응이.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이 경우에서 뭘로 구할 거면 기울기 값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기울기일 거고요. 여기서는 기울기 값이 플러스니까 A 빼기 2가 기울기일 거고. 두 개가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기울기 값의 곱이 부호가 같으니까 0보다 커야 될 거고, 마저 정리하면은 A 플러스 2로 정리되면서 얘가 0보다 작을 거고, 그렇게 해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겁니다가 돼서 5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함수에서 나오는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제 하나고, 8번도 1대1 대함수에서 1차 함수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얘는 이제 그 흔히 이제 박스를 친다라고 해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정의역이고 1에서 13까지가 치역이고,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고, 근데 얘가 직선의 형태인데 y = ax 플러스 b니까 a가 0보다 크다 그랬고, 그럼 기울기가 양수면서 1대1 대각함수가 되려면 얘가 이제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모든 값을 가져야 되니까 대각선으로 꽉 찬 그래프가 될 거다.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x 값이 요 범위에서 치역을 공역을 넘어가는 함수 값이 생기고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x 값 범위에서 함수 값을 못 받는 y 값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얘가 대각선으로 꽉 찬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3,1을 지나고 3,13을 지난 직선이 돼서 6 증가하면 12 증가니까 기울기가 2고 점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7이 필요하겠죠. 맞나?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으면 6이고 1이 되려면 마이너스 5. 갑자기 헷갈리네. 마이너스 플러스 6, 플러스 7 필요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A 값이 될 거고, A 더하기 B는 9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함수 개념을 주고 뭐에서 달았냐면은 1차 함수에서 달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1차 함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9번은 2차 함수인데, 9번하고 10번에서 그래프 생긴 좀 모양을 좀 관찰합시다. 그때는 푸는 거야 뭐 그렇지 않은데. 9번 같은 경우 2차 함수 형태인데, x 값의 범위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y 값의 범위는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때 fx라는 함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일 때 얘가 1대1 대응 1대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 이제 이 값의 범위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죠. 일단은 이제 그래프 개형이 x = 1에서 점근선을 갖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1의 형태니까 대충 그리면 x = 1에서 점근선을 가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한 형태인데, 어쨌든 얘가 x = 3,3하고 y = 2에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생각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게 되면은 정의역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치역의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정의역, 공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아지고 1대1 대응이 되죠.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그래프가 요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는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치역이 요만큼은 우리가 값을 못 갖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여기서 3보다 클 때 여기서 출발하면서 x가 3보다 클 때 이만큼이 또 공역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만큼의 함수값을 못 갖죠. 그러니까 즉 이 문제는 어떻게 했냐? 정의역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1대1 대응함수가 될 거면 얘가 뭘 지나갈 거냐면은 3,2라는 점을 지나갈 겁니다. 이게 문제 해석이 좀 간결하게 되고 나면 그냥 점을 y에다 2 대입하고 x에다 3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9번도 2차 함수 형태에서 1대1 대각함수를 푼 거. 그렇죠? 이미 좀 쉽게 풀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모양에다 둔 거고요. 2차 함수에서 1대1 대각함수. 그리고 10번도 보면은 얘는 이제 그냥 진짜 모양을 봅시다. x 더하기 4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2x 더하기 a가 x가 2보다 작을 때죠. 얘도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얘는 2,6을 지나요. 그죠? 얘는 2,6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2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인데 a 값에 따라 얘도 위아래로 움직여. 근데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이 아닌 구간이 생기고요.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함수값을 못 받는 실수 범위가 생기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실수에서 실수로의 함수인데 이만큼의 함수값을 못 받으니까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연결된 모양이 될 거니까 이 2,6을 얘도 지나야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2보다 작다지만 그대로 대입해서 4 더하기 a가 6이 돼야 되고 따라서 a가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같은 증가 함수일 때 얘가 이제 연속으로 붙어서 움직여야 1대1 대응 함수가 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좀 기본적인 문제였고 넘겨서 11번 그리고 8번 이렇게 있어요. 11번은 방금 설명한 그래프에서 좀 해석을 해보는 거고 문제가 좀 약간 함정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이제 그래프는 아니고 우리가 정의역, 치역에서 함수 값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고 두 문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얘는 시간을 좀 갖자. 한 8분 정도 시간 풀어보고 8분 뒤에 풀이를 할게요. 두 문제 다 까다로워.
함수가 존재할 때라는 말이 1대1 대응 함수인 거야. 이거는 알고 가면 되겠죠. 그래서 1대1 대응 함수 문제. 기출에 나왔던 걸 경험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접근을 그래프로 갈 건데 fx가 2차 함수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란 말을 줬고, 그렇죠? 근데 이 밑에 것들을 확인하라는 문제죠. 문제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라는 문제. 얘가 이제 문제 해석부터 들어가면은 일단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6을 지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6을 지나는 형태에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의 직선이 나올 거고요. 이건 플러스 1이잖아. 잘못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저렇게 나오면 나올 수가 없어. x가 1보다 클 때니까 또 여기 비어 있어야 되고. 아이씨. 형태가 그림이 돼야 되고. x가 1보다 클 때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3의 형태 위치에서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인 그래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비어 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형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됐죠?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사이가 채워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채워지는 경우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채워져야겠죠. 채워지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습니다. 이건 꼭 찾을 수가 있나? 자, 기억부터 가봅시다. F-2면은 여기서 찾으면 F-2가 얘가 6인 거고 F1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F-2 더하기 F1을 했을 때 얘가 3인 거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면 아마 밑에도 아마 맞고 디귿도 맞나? 아마 그럴 건데. 이거 맞나? 일단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것만 갖고 풀면 이 상태에서 니은을 한번 풀어볼게. 니은을 풀면 G0가 어디냐면 여기죠? G0가 0이니까 얘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얘는 fx랑 같을 거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f1이 f0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3인 거지. f1이 마이너스 3인 거고 이렇게 되겠죠. f1이 마이너스 3인 거고 이렇게 봅니다. g1이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f-2가 있었죠. 그 f-2가 6입니다가 돼서 그렇죠? 기니디가 답인가? 오답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추정 xf 2분의 1.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식을 찾읍시다. fx가 2차 방정식을 했으니까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고 여기다 이 세 점을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0를 구하면은 c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리고 f1을 구하면은 얘가 이제 a 더하기 b에다가 c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인 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인 거. f-2도 구하면은 얘는 이제 바 a에다가 마이너스 2b, 그 마이너스 1한 게 얘가 6인 거, 그러니까 4a 빼기 2b가 10인 거. 그럼 두 개를 곱해서 더할까? 더하면은 6a가 3이고 a는 2분의 1이네요. a가 2분의 1 dp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식의 모양이 fx가 2분의 1 x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겠죠.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2a분의 b니까 2분의 5 되는 거 맞나? 2분의 5다.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게 나오는 거 같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맞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렇죠? 디귿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꼭지점의 x가 마이너스이면 g 마이너스는 0이다. 근데 방금 했던 그래프에서 무려 이렇게 되는 그래프에서 뭘 찾았냐면 이놈의 꼭지점의 좌표가 x 이퀄 2분의 5를 찾았어. 그랬는데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래요. 갑자기 꼭지점에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그려질 거래. 디귿은 그러면은 아닌 걸로 우리가 확인이 되냐? 이러면 이제 모르는 거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해석을 다시 하는데 얘가 이 문제에서 의외성은 여기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얘를 좀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 그러니까 그래프 기형이 이렇게 그려졌고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또 1대1 함수가 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얘랑 같은 함수값을 갖는 요놈하고 같은 값의 함수값 요놈에서 얘가 이렇게도 그려져도 1대1 대응 함수일까요? 이렇게 그려진 거. x값 입장에서 하나당 하나 맞고
여기서도 이 사이에서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하나당 하나 맞지? 맞죠? 그래서 얘도 1대1 대응함수가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확인을 해라. 그렇죠? 그럼 이제 확인 작업을 들어갑시다. 2까지는 확인했으니까. 디귿에 대한 확인 작업은 자 여기서 fx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x 이퀄 마이너스 2일 때라고 했어. 그럼 이제 fx가 어디를 지나갈 거냐면은 요점의 좌표가 뭐였냐면은 x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3이고요. 요점의 좌표 1일 때 얘가 6이 되겠죠. fx가 f1이 6인 거고 그리고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냐면은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시계 모양이 축을 준 거야. 그럼 fx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의 x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큐꼴로 해서 우리가 축과 부점을 할 때 식이 될 거고 f1이 1이면 3의 제곱이니까 9a 더하기 q가 될 거고 그게 6이다 하나. 그리고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면 0 날라가는데? 그치? 얘는 그냥 마이너스 3을 줬구나. 내가 착각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그냥 축인 거지. 여기다가 F1만 그냥 넣으면 나오네. 9A 빼기 3이 6이니까 A가 1입니다로 나오네요. 그죠? FX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인 거고 그게 이제 FX는 구했고 근데 문제에서 확인하라는 건 G의 역함수의 1이 0이다 확인하랬는데 얘는 G 제로가 1인 거를 확인하라죠. 근데 X값을 0 범위에서 GX는 FX니까 F0를 우리가 구해주면은 0 넣었을 때 4에서 3 빼니까 1 되는 거 돼서 얘도 맞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게 해서 디귿도 얘도 맞는 게 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답이 돼서 5번이 답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쭉 니은까지 해서는 이제 이 그림에서 문제가 풀려요. 디귿에서 얘가 이제 이 그림으로 확인하면 얘는 당연히 아닌 거고 당연히 아닌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식구 확인 해봤더니 답이 나왔죠. 그렇죠? 얘가 그 모의고사 실제 교육청 기출인데 이게 킬러 문제야. 킬러 문제인데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그냥 혼자 공부를 해. 그리고 조금 이제 이것도 교육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 혼자 공부를 해. 근데 2월 고2 3월 모의고사면은 뭐 수학 내용이 좀 쌓였고 수원 수투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뤄요. 특히나 수투에서는 이런 그래프 다뤄. 연속 불연속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를 다루니까 수화 문제지만 이런 문제를 내도 문제를 푸는 게 억울하지 않아. 그리고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는 이제 우리가 100분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30문제에서 100분을 주는데 그 중에서 한 20문제 정도는 한 30분 컷해서 풀려. 지금 우리도 그 정도 풀 수 있어. 실제 모의고사 문제 한 20문제 정도는 30분 컷해서 풀고 그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또 한 30분 컷해서 풀어요. 그러면 이제 한 5문제가 남는 거지. 그 5문제를 한 40분 동안 싸우는 거야. 약간 얘는 그런 문제야. 근데 이게 이제 내신에 나온다? 혼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억울하지.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내요. 왜냐면 이제 모의고사 문제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경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지. 그러기도 하고 이게 또 학교 프린트에서 좀 주고 문제를 좀 변형시켜서 내. 그러니까 이런 종류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가 이제 좀 필요한 거지. 이게 이제 수화에서 어려워지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수상은 어쨌든 식정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빡세게 피지컬로 뚫려.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수화부터는 수화, 수원, 수투부터는 우리가 이제 학습이 좀 뭐라 해야 되지? 정돈이 안 되면은 혼자 피지컬로는 좀 못 들어. 이게 쌤이 공부할 때랑 니네 공부할 때 좀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좀 억울할 수 있어. 시중교재 풀어서는 이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어쨌든 이제 이렇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연산에서 우리가 필요해서 한 건 뭐밖에 없냐면 2차 함수 식구하기밖에 없어요. 다 보면은 3점 주고 2차 함수 식구하기, 꼭지점 주고 2차 함수 식구하기. 거기서 함수값 대입해서 구하기. 그렇죠? 이거를 깔끔하게 혼자 정돈을 해보면은 연산들이 우리가 안 배운 연산이 없어. 근데 이제 다만 문제를 해석하는 그래프가 조노마나 유노마나 그 식을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이런 거. 그렇죠? 11번이 조금 빡센 문제였고 8번까지 보고서 조금 쉽시다. 8번까지 풀고.
얘도 이제 사실 요 식정리나 이런 게 실마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프가 요놈하나 그려진다가 문제 실마리고 나머지는 각자 해봐도 충분히 풀만은 합니다. 자, 8번은 이제 문제가 그 실마리만 잡으면은 풀이 과정이 어렵진 않은데 약간 여기는 8번이고 실제로는 12번이지.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이 1부터 7이야.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가주권에서는 이제 뭐 그냥 1대1 함수다. 이 정도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나주권에서는 x가 1과 3 사이일 때 1대1 함수고 이제 x에서 y 정의역하고 치역의 공역의 함수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니까 그냥 1대1 대응이다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3 사이일 때 성립하는 식이 fx가 얘가 fx 빼기 2x가 될 겁니다가 되겠죠. 그때 이제 함수값들을 구하시오가 문제. 그냥 f라는 함수를 우리가 완성해 보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얘는 이제 약간 푸는 요령껏 좀 푼다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석이 좀 필요한 거는 여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가. 요 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x에다가 3부터 넣어볼게. 1부터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3부터 돌아올 거라 그냥 3을 넣읍시다. 3을 넣으면 f에다가 ff3인 거죠. ff3이 f3에서 뭘 뺀 거냐면은 6을 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함수값에 보면 차이가 6이 날 만큼 될 수 있는 게 7하고 1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f3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3이 7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f에 3을 집어넣은 값이 얘가 7에서 6 뺀 값 1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F7이고요. 3에서 7로 갖고 그리고 F7이 1이다. 이렇게 확인.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 2를 넣게 되면요. 2를 넣게 되면 F라는 함수와 F라는 합성한 거에다 2를 집어넣은 값이 F2에서 4를 뺀 값. 그럼 1하고 7을 치우고 나니까 차이가 4가 되는 게 2하고 또 6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2가 얼마인 거냐면은 얘가 6인 거고요. 또 F6이 얼마인 거냐면 얘가 2입니다로 정리가 되죠. 그러면 또 남는 게 이제 X에다 1 넣었을 때 X에다 1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넣었을 때 얘가 F1에서 2를 뺀 거고 그게 차이가 나는 게 3하고 5밖에 없으니까 F1이 5가 되는 거고 F5가 3이 될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F4인데 1, 2, 3, 5, 6, 7이니까 얘는 4밖에 안 남죠. 이러고 나면은 모든 함수값들을 다 구했고 F2를 구하면은 6이고 F3을 구하면은 7이고 F4를 구하면 4고 다 더하니까 우리가 구한 값은 17입니다까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이거는 근데 지금 뭐 급하게 얘를 해결하고는 아니고 우리가 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교재가 좀 쉬운 편이지만 기본기 잘 잡고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이런 형태까지 문제를 풀 거다. 그래서 그냥 좀 맛을 좀 보자. 그래서 좀 풀이를 했습니다. 실제 풀이 약간 워크북이 이거보다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남은 시간은 우리 10분 정도 5분만 쉴까? 5분만 쉽시다. 5분만 쉬었다가 그 고쟁이로 가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스텝 1만 조금 할게요. 하고 그리고 시험을 봅시다. 5분 정도만 쉬면 되겠죠.